이제 국가대표 소집 기간이 끝난 이후 유럽의 축구 리그들은 다시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당연히 분데스리가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10월 22일에는 마인츠와 경기를 가져 3대1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케인이 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활약을 보였죠. 이번 여름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은 현재 독일에서 나름 준수한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뮌헨은 현재까지 8경기를 펼쳤고 케인은 여기에 나서서 9골 4어시스트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볼 때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엘링 홀랜드만 하더라도 9경기 9골을 넣고 있어 8경기 9골 4어시스트란 기록은 그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니 충분히 엄청난 활약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좀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분데스리가가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골이 상당히 많이 터지는 편이고 이번 시즌 더 많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똑같이 8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해리 케인이 9골 4어시스트를 했지만 그는 골로도 어시스트로도 선두를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데스리가의 득점 1위는 무려 15골을 넣은 슈투트가르트의 기라시 선수로 해리 케인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페이스대로라면 케인은 득점왕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케인 뒤를 따르고 있는 3위는 7골로 2명이나 있고 6득점자도 3명이나 됩니다. 말하자면 득점 선두인 기라시 뒤에서 케인을 비롯한 공격수들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페널티킥을 고려하며 문제는 더 커집니다. 득점 선두인 기라시의 페널티 득점은 단 1점에 불과한데 해리 케인의 페널티 득점은 3점이나 됩니다. 바로 뒤를 쫓고 있는 3위 보니페이스의 페널티 득점은 단 1점, 동일한 3위 요나스 비는 아예 페널티 득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동 4위에 올라서 있는 6득점 선수들 3명은 역시 페널티 득점이 없는 선수들이죠. 말하자면 페널티킥을 통한 득점을 제거할 경우 해리 케인의 득점 순위는 순식간에 저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페널티킥 역시 중요한 득점원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팀마다 키커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팀에서 밀어주는 선수가 점수를 더 얻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같은 바이에른 뮌헨에 소속된 리로이 자네 선수가 현재 6득점인데 페널티킥 득점을 제외한다면 해리 케인은 자네와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팀 내에서도 독보적인 득점 페이스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페널티킥 득점 외에도 영양가가 없는 골이라는 사실 역시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케인이 넣은 골들은 굳이 케인이 아니더라도 넣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주워먹는 골들이 많았는데요. 뮌헨의 선수층이 워낙 좋고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스트라이커로 최전방에 서 있는 케인은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러한 골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리 케인은 분명히 실력이 좋은 선수지만 현재까지 시즌 초반 골에 관한 한은 상당히 운이 좋았다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해리 케인은 현재 경기에 크게 영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마다 주변 선수들이 노골적으로 패스를 주지 않는 모습도 간혹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고립된 모습이 마치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정도죠. 양쪽 윙어인 리로이 자네와 코망은 짝이라도 한 것처럼 케인에게 패스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있을 당시 좌측 윙어였던 손흥민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서로 호흡을 맞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최전방에 고립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케인의 모습은 이제 뮌헨 경기에서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유의 느린 속도 때문에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전형적인 육각형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스트라이커로서 가져야 할 모든 장점을 다 가진 선수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유달리 주력이 느린 편에 속하기도 하죠. 이전에는 빠른 속도의 손흥민이 이리저리 날뛰면서 케인의 부족한 속도를 채워주고는 했는데 현재는 좌우 윙어인 자네와 코망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케인에게 굳이 공을 줄 마음도 없고 그래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는 듯한데요. 사실 토트넘에 있을 당시 해리 케인은 모든 공격의 중심이자 마침표였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케인만 보고 그에게 볼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이 자주 사용되었고 케인 역시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볼을 전달받을 수 있었죠. 다른 모든 선수들이 케인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움직임과 위치를 가져가고 특히 곁에서 빠른 발의 손흥민이 함께 뛰면서 균형을 잡아줘 더 손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더 좋은 자리에 있을 경우 마음껏 패스를 뿌려주었고 그 덕분에 케인은 더욱 수월한 공격 작업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넨에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선수들은 모든 선수가 하나같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죠. B클럽 주전으로 뛰고 있는 것은 베스트 11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기에 누가 더 낫다 할 것 없이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이라고 해서 굳이 그에게 볼을 더 주어야 하고 전술을 그 위주로 짜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팀이죠.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전술에 익숙해져 있던 해리 케인이 공이 오기만을 바라는 데다가 부지런함마저 없으니 공 자체를 잡기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 옆에 윙어가 아무래도 패스를 해주지 않자 난처해진 해리 케인이 이제는 미드필더까지 내려오기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드필드까지 내려오는 행동 자체가 현재 미넨의 경기력과 팀워크에는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잘 짜여져 있는 미넨의 조직력 쪽으로 해리 케인이 개인 행동을 해서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약속된 플레이를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는 미넨 동료들 사이에 뜬금없이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가져가 버리려고 하니 당연히 반응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서로 제대로 호흡도 맞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영국의 스트라이커인 케인이 동료 상관없이 자기 플레이를 하려고 드니 서로 도리어 합이 안 맞고 감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바이에른 미넨을 이끌고 있는 감독 투헬은 처음 케인이 여름에 합류할 당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력했던 미넨의 스쿼드에 한 명 더 거대한 공격 자원이 투입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점차 토트넘에서 나온 특히 곁에 손흥민이 없는 해리 케인은 완전히 다른 선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토트넘에서는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 절대로 교체되지 않던 케인을 투헬 감독은 교체시키기도 하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 역시도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데다가 자기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미넨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도 토트넘과 영국에서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로서 언제나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바이에른 미넨처럼 거대한 B클럽의 경우 거기에서 뛰는 선수들 모두가 하나하나 다 자신감에 차 있는 데다가 자아가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새로 영입 온 선수에게 배려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국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해도 그저 경쟁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적응이 힘든 상황에서 경기에서의 움직임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케인은 독일 생활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바이에른 미넨은 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이른바 1강 리그라고 할 만큼 미넨은 리그 우승이 당연시되는 빅팀인데 이번 시즌 성적이 신통치 않은 상태인데요. 과연 케인을 영입한 미넨이 12연패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